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이론 수업으로 또 만나보게 됐습니다. 제 얼굴이 오늘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제 얼굴을 잘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좀 아쉬워도 오늘은 이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잘 참아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탁구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온라인 계약하기 전에 탁구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이론 수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마 탁구에 대해서 기본적인 첫 번째 1차시로 아마 집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탁구 공 또는 탁구 장비 이런 걸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장비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가 끝나면 이제 뭐 석가탄신일도 있고 뭐 어린이날도 있고 그런 또 연휴에 접어들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너무 사회적 거리를 이제는 좁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탁구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탁구에 대해서 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네트형 경쟁 활동이죠, 이게. 자, 네트형 경쟁 활동인 탁구. 자, 제가 이렇게 오늘은 미리 준비하지 않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준비해서 했을 때 약간의 이런 오차가 있어서 그냥 바로바로 써서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해야 될 것들 바로 이 네트형 경쟁 활동인데 지난 시간에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제 유튜브 들어오면 거기 안에 또 나와 있을 텐데 역사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렇죠? 역사. 그 다음에 탁구 라켓 또는 러버라고 하는 고무 있었죠? 그런 러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러버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학적 원리. 과학적 원리 아주 약간 했었어요. 약간. 자, 이렇게 역사, 러버의 종류, 과학적 원리, 약간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하면서 시간을 끝냈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과학적 원리에 대한 거. 자, 과학적 원리 이 부분 약간 다뤘던 이 과학적 원리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탁구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실 거예요. 알겠죠?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쵸? 마그누스 효과. 마그누스 효과. 제 글씨가 조금 검은색으로 하니까 그렇구나. 마그누스 효과. 자, 마그누스 효과가 어떤 효과였는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아마 대부분은 안 봤을 거예요. 왜냐면 정식 온라인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 자료라고 생각하고선 대충 넘어갔겠죠? 하지만 마그누스 효과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거는 원래 독일의 한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름도 참 길어요. 뭐 하임리 뭐 어쩌고저쩌고 마그누스 이런 식으로 끝나는 사람이었는데 독일이라고 하니까 일단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참 좋은 나라지만 예전에는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포탄에 관련 그 포탄이라고 하죠. 포탄. 이거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누스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대포를 쐈는데 또는 어떤 포를 쐈는데 이 포가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쐈는데 자꾸 어느 일정한 오차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포에는 여러분들 그냥 포를 쏘면 뽕 하고 그냥 포가 무회전으로 날아가는 줄 알지만 원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알지만 총알도 그렇고 포도 그렇고 다 회전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포가 왜냐하면 이 포 안에 이 강선이 있어요. 강선이라는 게 뭐냐면 포가 나가는 그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파이프 안에
미세한 강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회전되는 강선. 그래서 포가 나가면서 그 강선을 통과하면 이렇게 펜처럼 이렇게 돌면서 나가는 겁니다. 돌면서. 그래야 공기를 뚫고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현상, 이용을 해서 포를 잘 쐈는데 자꾸 오류가 나요. 왜 그런가 봤더니, 포가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약간 휘어서 날아간다는 거죠. 그 떨어진 지점이 포가 회전하는 걸 포의 회전 속도를 계산해야지만 정확히 던질 수 있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그누스 효과예요. 그럼 이게 왜 탁구에서 나오느냐? 바로 탁구 공 때문이죠. 우리가 그냥 일반 여러분들끼리 서로 탁구를 치면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정말 잘 치는 사람하고 치면 와 공이 춤을 춰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이런 공들이 있어요. 제가 잘 쳤을 때는 상대방 쪽으로 날아가는 공도 춤을 추면서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그누스 효과가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이 바닥에 튀겨서 생기는 각도 차에 의한 건 마그누스 효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의 회전이 생겼을 때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즉 공기의 마찰 때문이겠죠? 공기의 저항 때문이겠죠? 요런 부분으로 생기는 거니까 포탄과 관련이 많았겠죠, 당연히. 자, 그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마그누스 효과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거보다 더 먼저 발견된 그런 법칙인데, 베르누이 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베르누이 정의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이렇게 볼게요. 자, 베르누이 정의. 자, 이게 뭐냐면, 일종의 유체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또 유체역학이라는 건, 우리는 아까 마그누스 효과에서는 공기에 대한 것만 얘기했어요. 그죠? 공기.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물, 액체도 마찬가지. 액체 또는 공기. 이런 식으로 기체와 액체를 다 포함하는 게 유체예요. 그런 유체 역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르누이 정의를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이런 그림 많이 봤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통을 준비를 합니다. 생긴 통, 이 안으로 공기를 흘려보낼 거예요. 좀 올려줄게요. 공기를 흘려보낼 거예요. 좀 작게 하겠습니다. 공기를 흘려보냈어요. 여기에 이만한 관을 다는 거예요. 길게 관을 쫙 달아서 이 관을 동일하게 연결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는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찰 정도까지는 아니고 물 한 요 정도 동일선상에 이렇게 물이 차 있었겠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잘 나오나요? 이렇게 물이 차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사실 뚫려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지우개가 없으니까 뭘로 지워야 되냐. 하여튼 여기는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뚫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 뚫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뚫려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 이쪽으로 공기를 확 흘려보내는 거예요. 공기에 공기. 자, 그전에는 그냥 물이 동일한 높이에, 중력에 의해서 동일한 높이에 있었겠죠. 그런데 공기를 쫙 흘려보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어떤 현상이? 자, 여기는 넓어요. 그쵸? 그쵸? 여기는 그러니까 좁은 곳에 같은 양의 공기가 넓은 곳보다 좁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빠져나가는 거예요. 막힌 게 아니라 빠져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좁은 공간에서는 공기가 엄청나게 빨리 빠져나가게 되고 넓은 공간에서는 천천히 빠져나가게 돼요. 즉, 이 두 개의 차이는 공기 흐름의 속도 차인 거죠. 속도 차. 그쵸? 공기 흐름 속도 차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압력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정이에요. 공기의 흐름이 천천히 돼 있으면 이 안에 공기가 꽉 차 있네요. 즉,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압력이 높아요. 고기압은 H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고기압은 지금 느리게 나오네요. 두 번째, 좁은 공간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야, 너 들어올 공간 없어. 빨리빨리 나가 하면서, 즉 그래서 여기는 L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L.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압력이 작용하겠죠. 밑으로. 이쪽으로. 그쵸? 이쪽으로 압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다른 색깔로 표시해 드릴게요. 자, 노란색으로. 그래. 노란색으로 압력이 높으니까 이만큼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압력이 낮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낮으니까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즉 높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같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안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오류가 난 건가요? 죄송합니다. 원래 핸드폰이 이렇게 후지지 않은데 이렇게 압력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압력차. 그래서 높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베르누의 정이에요. 마그누스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자, 또 오류가 날까봐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공이 있으면 이 공에 회전을 줄 거예요. 공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건데, 요거는 공의 회전방, 공의 진행 방향.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기의 진행 방향. 자, 다시 놔드릴게요. 공기의 진행 방향과 공의 진행 방향으로 나눠놨습니다. 자, 공이 즉 이렇게 지나간다는 소리예요. 공이. 그러면 반대로 공기는 이렇게 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당연하죠. 내가 공이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돼? 난 막 불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이 날아가고 있을 때 공기는 이 공의 중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주치면서 이렇게 타고 넘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공이 아무것도 없으면, 회전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회전이 있으면 공이 예를 들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공이 이렇게 커서 보이죠?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고 치면 위하고 아래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생돼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자, 공을 따라 흐르던 공기, 그 다음에 원래 오던 공기 두 개가 어때요? 방향이 같아요. 그쵸? 반면에 밑에는 공을 따라 흐르던 반대 방향의 공기, 공을 따라 흐르는 원래 방향의 이 두 개가 만나는 부분이 돼요. 그쵸? 이렇게 되면 여기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게 되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기압이 상당히 어떻게 돼요? 밀어주고 빠르죠. 그쵸? 어떻게 돼요? 저기압이 형성될 거고, 여기는 서로 만나, 아우 나 갈래 만나 이렇게 막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기압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이면 여기 있던 공기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압력차가 생기게 됩니다. 즉 이쪽 방향으로 자꾸 이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으면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마그누스 효과예요. 마그누스 효과. 자, 우리가 요즘 마그누스 효과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탁구공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공으로 하는, 공이 공중에서 회전을 줘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들은 대부분 다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축구죠. 축구에 UFO 슛이라고도 하고, 뭐 바나나 킥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쵸? 가마 차던 뭐 바깥쪽으로 차던 어떻게 차던 확 휘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 다 마그누스 효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탁구의 마그누스 효과와 축구의 마그누스 효과는 정말 큰 차이를 보여요. 왜냐? 자, 우리가 축구에서 뭐 프리킥을 찬다거나 했을 때 벽을 쌓잖아요. 벽이 몇 미터예요? 9점? 1미터쯤 돼요. 그쵸? 왜? 10m면 10m, 9m면 9m지. 왜 뒤에 소수점을 왜 붙어? 이게 축구공의 무게, 그 다음에 축구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이 차서 생길 수 있는 회전력의 최대 한계,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봤을 때 이 공이 가장 이상적으로 휘는 그 거리가 9.15m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15m. 자, 9.15m면 사실 탁구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죠. 탁구는 기껏해야 2m 안쪽인데, 그쵸? 2m 안쪽이란 말이에요. 9.15m가 지나야지만 회전이 되는데 탁구에서는 왜 생겨요? 탁구공은 그만큼 무게가 어때요? 가벼워요. 그쵸? 그리고 회전이 상상 이외로 굉장히 빠른, 회전이 빨라요. 회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이 탁구 라켓으로 탁 치면 이 회전이 잘 맞으면 정말 세요. 축구공으로 찼을 때 그런 회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회전이 빨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그누스 효과가 금방 생겨요. 금방 생기는 조건을 갖춰요. 거기에다가
마그누스 효과는 결국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 했어요? 압력이에요. 그쵸? 압력차예요. 이 압력차가 발생해서 생기는 건데, 축구공처럼 무거운 공은 압력차를 정말 많이 받지 않으면 정말 휘기가 힘든데, 탁구공은 내가 호흡 부르면 탁구공이 변화가 생길 정도니까, 그 정도로 가벼운 공이니까 아주 미세한 압력차만 생겨도 굉장히 요동을 치고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거리 안에서도 이런 마그누스 효과처럼 휨을 발생시킬 수 있고 막 춤을 추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에다 회전을 잘 걸어주면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상대방한테 가는 공에서도 그런 걸 느낄 거고, 또는 상대방이 그렇게 잘 하면 내가 그걸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냥 나에게 휘어 들어오는 것만도 문제가 아니라 휘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회전이 많이 걸렸다는 건데, 그거를 내가 탁구 라켓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에 따라서 이 공은 산으로 갈 수도 있고, 상대방 네트를 넘어 상대방의 탁구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탁구가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다음 페이지 넘어갔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양력이에요. 양력. 자, 양력이라는 거, 뭐 음력, 양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뜨는 힘이죠? 뜨는 힘. 자,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베르누이 정의에서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흐름의 속도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양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한 게 양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운 플라잉 디스크가 날아가는 원리도 다 양력이에요. 양력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지금 이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용지예요, 용지. A4 용지예요. 이 A4 용지는 그냥 놔두면 이렇게 휩니다. 그쵸? 근데 내가 위에서 바람을 세게 불면 얘가 돌돌돌돌 말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응? 마술인가? 보셨죠? 떠오르죠? 왜? 왜 떠오를까요? 자, 종이가 이렇게 휘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잡고 있어요. 종이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제가 공기를 불었죠. 빠르게.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공기는 빠르죠. 여기는 빠름. 여기는 상대적으로 느림이 아니라 없죠. 그냥 원래 상태 그대로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빠르니까 어떻게 해요? 압력이 낮아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 높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로 공기를 이동시켜야겠네.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이게 양력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종이 딱딱한 종이 말고 부드러운 종이 이렇게 쏙 보면 떠요. 자, 요게 양력인 겁니다. 요게 베르누이 정의에서 나오는 그런 속도 차이에서 생기는 그걸 양력으로 생각해보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거 잠깐 좀 조그맣게 해놓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플라잉 디스크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플라잉 디스크가. 자, 지금은 플라잉 디스크 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라잉 디스크가 3학년들이 이제 곧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플라잉 디스크를 하는 반의 학생들에게는 이제 제대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플라잉 디스크를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플라잉 디스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이렇게. 잘못 그랬어요.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가정을 해요. 이게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는 힘이 있을 수 있고, 이쪽으로 또는 아래로 또는 위로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의 힘이 생깁니다. 진행 방향이 이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나가고자 하는 힘, 추진력이죠. 이쪽에 뭐가 생기겠어요? 반대는 저항력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항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위로는 그렇죠, 양력이 존재하는 거죠. 양력. 뜨고자 하는 힘. 아래는 뜨지 못하게 하는 힘 뭐예요? 중력이 있어요. 그쵸?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플라잉 디스크 하나만 던져도 이렇게 네 가지 힘이 있는데, 잘 던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추진력과 양력과 이 항력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못 조절하는 게 있죠. 바로 중력이에요. 중력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탁구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탁구공이
춤을 추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은 요 학력 때문에 그래요. 학력. 자, 탁구공이 회전을 줘서 생길 수도 있고 회전을 주지 않아도 생길 수가 있는데 무회전 슛을 우리가 축구에서 하면 공이 막 춤을 춘다 그러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간단하게. 자, 우리가 이거는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로. 자, 우리가 흔히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는데 요 자동차가 있고 이렇게 생긴 SUV 자동차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단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거는 SUV라고 보통 부를 거예요. 그쵸? 자, 요런 차가 있는데 요거보다 더 조그만 자, 경차도 있어요. 그쵸?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차 경차예요. 자, 요 세단은 B사에서 나온 7 시리즈. B사에서 나온 7 시리즈. 그래서 차값이 1억 이렇게 넘는 차. 그다음에 제 차는 뭐 한 1,000만 원. 얘는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좋은 차들이 이게 차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차 세 가지가 다 이쪽으로 현재 달리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 앞에 와이퍼를 작동시키겠죠? 그쵸? 와이퍼를. 근데 제 차는 뒤에도 와이퍼가 있어요. SUV에도 뒤에 와이퍼가 있어요. 그런데 1억이 넘는 세단은 뒤에 와이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내가 당신네 회사에서 정말 비싼 1억이 넘는 차를 샀는데 저기 있는 저 조그만 경차도 뒤에 와이퍼를 달아줬는데 당신 왜 내 차에는 안 달아주는 거냐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딱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차는 와류 현상이 없습니다. 와류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차가 비가 오는 상태에서 막 달리면 물방울, 바닥에서 올라온 물방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방울들이 공기 중에 섞여서 그쵸? 차 뒤에 형성이 됩니다. 차 뒤에. 일종의 저항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저항력을 형성하는 건데 이것들이 모이는데 대부분 그냥 뒤에 모여요. 뒤에. 그러면 뒤에 유리가 바로 달려있는 이런 차들은 어떻게 돼요? 와이퍼가 있어야 돼요. 경차지만 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차들은 유리가 여기다 있잖아요. 여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생겨요. 번호판 쪽. 여기서는 잘 안 생겨요.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각지게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각 안 지게 생겼겠죠.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서 잘 안 생겨요. 여기 생겨요. 이게 와류 현상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탁구공이 회전이 주던지 회전을 안 주던지 분명히 뒷부분에서 와류 현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와류 현상이 아까는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미세하게 압력차가 발생하게 되면 탁구공 같이 가벼운 물질은 상당히 많이 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내가 오른쪽으로 회전을 줬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 공은 오른쪽으로 휘어야 되는데 실제로 오른쪽으로 결과적으로는 휘었지만 중간에 잠시 오른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잠깐 휘다가 오른쪽으로 휘어. 이러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런 압력차는 이런 와류 현상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용한 것들이 보통 우리가 무회전 슛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회전 슛을 땅 차면 회전이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공이 비록 둥글지만 이 축구공 같은 경우는 둥근 공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죽을 여러 형태의 가죽을 이렇게 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맹금맹금 당구공 같이 그냥 맨들맨들하게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세한 굴곡의 차이에서 생기는 미세한 그 공기의 흐름들이 뒤에 모이면 엄청나게 다양한 공기의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죠. 그럼 탁구공은 왜 그래요? 탁구공은 가벼워서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은 지금 사실 되게 빨리 찍어놨지만 여러분들이 탁구공을 집에서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차시 할 거고 지금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 겁니다. 제가 이 영상 잘 편집해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제가 올려놓고 여러분들께 과제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빨리 학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